혼나시면 돼요. 안 가져온 건 혼나면 되지 뭐. 자, 오늘 8회죠? 8회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책에 배터리가 다 닳아서 자, 갑시다. (1번부터) 펴보도록 할게요.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어주시는 게 이제 포인트였고,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시면 스타트업부터 문장 시작이에요. 스타트업은 우리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트업들이 수행합니다. 어디 위에서? 이런 원칙 위에서 수행을 합니다. 이런 원칙, 어떤 원칙? That you need to work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필요가 있는 원칙이라는 것 위해서 일을 행하며 뭐 하기 위해서? To get stuff done. 이 get이 5형식 동사라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to ing, pp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 pp가 나온 거야. 어떤 일이 끝내지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타인과 함께 일해야 될 필요가 있고 but also 뿐만 아니라 이것도 그렇고 당신은 또한 또 뭐 할 필요가 있다? 빈칸할 필요가 있다. 그럼 니네가 생각해야 될 거 2가지. 스타트업 하려면 뭐가 필요해? 2가지가 필요해. 그지? 2가지라는 원칙 위에서 수행을 해야 돼. 첫 번째는 타인과 함께 일해야 되고 2번째는 빈칸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윗글에서부터 찾아줘야 될 포인트는 뭐니 얘들아? 스타트업은 어떤 원칙에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시작합니다. 자, now 이제는 미안, now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은 come from, 오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어떤 벤처 기업으로부터 오는 경향이 있어요. 즉, 그게 바로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은 벤처 기업을 얘기한다. From founding father in politics부터 to Royal Society in Science to Fairchild Semiconductors Trade Out 8 in Business. 야, 뭐야? 앞글자 대문자인 거 보니까 뭐야? 스타트업? 이름이잖아. 그치? 읽을 필요 없어. 그치? 그러니까 from A부터 to B에 걸쳐 to C까지. from A to B는 A부터 B까지인데 중간에 C가 하나 더 추가되면 B에 걸쳐 C까지. 아무튼 이 여러 벤처 기업들 사이에 small groups of people, 적은 양의 사람들, bound together in sense of mission. 이 미션, 수행이라는 것을 일념하에 함께 묶여져 있는 소규모의 사람들이 have changed the world, 세상을 for the better, 좀 더 낫게 바꾼대요. 그죠? 이거 무슨 얘기야? 새로운 기술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온다. 이 얘기를 구구절절히 설명한 거죠. 그치? 벤처기업이 세상을 바꾼대요. 됐죠? 자, 그 다음 The easiest explanation for this, 앞서 말한 거, 이 벤처기업의 스몰 규모의 사람들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꾼다라는 것의 이 easiest explanation, 이 가장 쉬운 설명은 부정성에 있는데, 부정문에 있는데 뭐가 있냐? 어려워요. 이게 네거티브야. 어려워요. 뭐 하는 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어디에서? Big organization. 야, 이거 철저하게 똑같이 말한 거잖아. 그치? 윗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스몰 그룹의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요. 그지? 그러면 큰 기업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얘기잖아. 그지? 그럼 뭘 강조하고 있는 거야? 어떤 기업? 어떤 기업? 자니? 얘들아. 자? 어떤 기업? 큰 기업, 작은 기업? 누구 강조? 자, 다시. 자, 봐. 쌤이 빠르니? 빠르진 않아요? 나 이래봬도 충청도 사람이에요. 나 개빠르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느리단 얘기 들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약간 말을 중간중간 빠르게 할 때 더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빨리 하려고 아둥바둥 되는 거야. 알았어? 자, 봐.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첫 번째, 새 기술이 벤처기업에서 오게 된다. 그래서 이 여러 벤처기업들에서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어떻다? 세상을 더 좋게 바꾼다. 니네 그 스마트폰 있잖아. 애플, 아이폰. 스티브 잡스와 그 디자인, 우리 그 아이폰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플함이야. 그지? 심플함. 그리고 막 그런 거. 그 두 명이서 디자이너랑 웹 디자이너랑 그 스티브 잡스 그 두 사람이 만든 거야. 세상을 그렇게 바꾼 거지. 뭐 어쨌든 이런 미션 때문에 서로 모인 소규모의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낫게 바꾼다고. 즉 이것에 대한 설명, 이것이 뭐야? 소규모의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낫게 바꾼다는 설명은 부정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땡땡 구체적으로 말하면 큰 기업에선 새로운 거 만들기가 어때? 어렵대요. 그럼 누구 강조하는 거야? 소규모 그룹 강조하는 거잖아. 그치? 또 and it's even harder. 훨씬 더 어렵대요. 뭐 하기가? To do it by yourself. 네 스스로 하기는 또 훨씬 더 어렵대요. 큰 기업이 뭔가 새로운 거 만들기도 어려운데 네 혼자서 그거 하기 더 어렵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누구 강조야? 소규모 그룹의 사람들의 강조야. 오케이? 뷰리오크레이틱 히어라키라는 단어인데 뷰리오크레이트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관료주의를 얘기해. 히어라키도 계층 구조라는 뜻이죠. 관료주의 계층 구조는 천천히 움직여요. 그리고 굳어져 있어요. 굳어진 어떤 관심이 shy away from the risk. 이 리스크로부터 껴안게 돼요. 떠안게 돼요. 그래서 가장 기능을 못하는 조직에서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뭐 work is being done. 일 행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시그널링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거예요. 뭐에 있어서? 커리어 어치브먼트. 이 성취 달성, 경력의 달성이라는 어떤 전략이 더 좋은 전략이 될 거예요. 뭐보다는 실제로 doing more. 일을 행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서 어떻게 김 부장 일 다 끝났어?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도 않았으면 있어. 이게 네 경력 쌓기엔 더 좋을 거야. 이거 뭐야? 비꼬는 거죠, 이거. 그죠? 그 반대편 극단 쪽에서는, 그러니까 대기업 얘기고, 반대편 극단 쪽에서는 혼자서 하는, 혼자의 천재들은 만들어낼지 몰라. Classic work of art and literature.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은 혼자서 다 만들 수 있겠지. 그지? 혼자서 다 만들 거야. 하지만, at the extreme, 여기 있죠? 하지만 he could, 그 혼자의 천재는 never create entire industry. 전체 산업은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혼자도 안 되고 대기업도 안 되고. 그럼 계속 누구 강조였어요, 여태까지? 소규모의 그룹 강조야. 그렇지? 그럼 1, 2, 3, 4, 5번에서 소규모를 강조하고 있는 거 누구였니? 뭐 할 필요가 있다? Need to stay small. 적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뭐 하기에 충분히? Enough so that you actually can. 네가 실제로 행할 수 있기에 충분히 적은 그룹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정답? 그래서 1번. 2번. 네 스스로에게 도전을 주는 거야. 가능한 한 종종. 오케이? 도전 no. 3번. 아웃퍼폼이란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앞에 아웃이 붙잖아? 능가의 의미야. 능가. 그러니까 더 잘한다야. 라이벌 비즈니스보다 다른 나라에 있는 라이벌 비즈니스는 나오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니네 X 칠 때 이 번호는 아니야 라고 X 칠 때 뭐야? 아닌 포인트에다가 X를 치세요. 알겠죠? 번호에다 띡 하고 X 치는 버릇 안 좋습니다. 알겠죠? 명확하게 뭐가 틀린지를 체크하셔야 돼. Employed efficient system. 효율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야. 대기업에. 아니. Control the organization with constant policy. 일치하는 어떤 정치.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정치와 함께 조직을 통제한대. 조직 통제 얘기 아니에요. 그지? 소규모의 유지가 중요하다. 실제의 강조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도 빈칸은 마지막 쪽에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봐. 여러분, 나 지울 동안. 빈칸 내용 뭘 찾아야 될지. 읽어봤어? 무슨 얘기니? 어디서부터야? 여기 있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빈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1, 2, 3, 4, 5번 다 원형으로 시작하죠. 빈칸할 필요가 있고 재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의 thinking을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얘들아, 테일러 내가 지금 뭐라고 해석해서? 테일러 동사로 무슨 뜻? 재단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요즘 재단사라는 직업이 없지 않나? 요즘 다 공장으로 옷이 나와가지고. 공제사, 재당사. 요즘은 양복점 가가지고 사이즈 뭐 주세요? 그럼 그 사이즈에 내 몸을 맞추지. 그지? 뭐 나는 실제 사이즈는 105인데 넉넉하게 입어. 110 주세요. 그지? 그래서 110에 딱 입어보고 괜찮네? 하고 사잖아. 그지? 요즘 그런 세상이잖아. 근데 옛날에 양복은, 정장은 이게 줄자로 직접 쟀어야 됐어. 줄자로 직접 재. 그래서 자기 몸에만. 이 정서가 약간 좀 비싼 정서 아니야? 고급 정서? 근데 옛날엔 다 그랬어. 그거 하는 사람이 테일러야. 그래서 양복 원단을 쫙 펼쳐가지고 그 잰 사이즈대로 탁탁 맞춰서 잘라. 그걸 테일러 한다 그래. 테일러. 테일러라는 직업이고 테일러가 동사로 쓰면 맞추다라는 뜻이야. 맞추다. 오케이? 그 재단에 맞춰서 맞추다. 어쨌든 그런 단어고. 어쨌든 그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니? 첫 번째. 그치? 그걸 우리가 따라줘야 되겠다. 그래서 위에 여러분들 이 문제 읽어보셨다면 에디슨의 스토리가 이제 쭉 보였을 거야. 보면 에디슨의 실패 사례에 대한 얘기예요. 글이었습니다. 그렇죠? 토마스 에디슨은 실제로 창의적인 천재였지만 그는 요 구문은 좀 알아두자. 요 구문 설명 좀 들어갈게요. 잘 따라와야 돼. 집에 가시면 안 돼. 수업 듣다가 못 듣겠네 하고 도망가시면 안 돼. 알았어? 잘 봐. 여기 봐. 쌤은 괜찮아. 괜찮아. 주어는 동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동사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는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정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집에 올 때까지. 됐어? 그러면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그녀가 집에 오고 나서 정규는 먹었습니다. 맞지? 똑같은 얘기지. 그지? 그래서 한 문장의 부정어와 한 문장의 접속사가 합쳐져. 그래서 not until 구문이 형성되는 거야. 얘의 의미가 합성어가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고 나서야 라는 의미가 돼. 하고 나서야. 들어봤지? 오케이? 설명 참 쉽죠? 강프로 영어. 네, 됐어. 그래도 내가 윈터스쿨 가서 나도 또 이지랄 하고 있다. 강프로 영어. 윈터스쿨 가면 그래도 걔네들은 좀 달려든다, 애들이. 진짜 뭔가 안달복걸 안걸복걸? 뭐야 그게? 한국말 잘 몰라요. 안달복달이 맞나요? 아무튼 막 애들이 애간장이 막 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영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제일 싫어하는 질문. 쌤 영어 어떻게 해요? 되게 막연한 질문 있지, 그지? 아야 그 질문도 해, 괜찮아. 근데 아무튼 막 그런 게 해서 막 공부 어떻게 해요? 막 달려들어. 그러면 이제 막 상담도 해주고 막 해야 돼, 걔네들은. 그래서 나도 빨리 거기 3시에 끝나면 나 오늘도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하고 점심 거기서 먹고 1시부터 2시까지 상담하고 여기를 넘어온 거야. 1시에서 3시까지 상담하고 여기 넘어와서 4시부터 나 지금까지 수업하고. 불쌍하지도 않으네. 원장님 시간표 아주 꾸역꾸역 나 넣고 막.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걔네들은 막 달려들어. 막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가서도 이제 막 강프로 영어. 내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막 질문 오는데 못 해줘, 막 애들. 그러면, 있잖아. 자, 봐봐. 하고 이제 노트북을 딱 펴. 유튜브 들어가서 강프로 영어 치고 소개를 해줘. 그리고 채널 영상에 단어 암기법, 그리고 문장 보는 법, 뭐 이런 거 다 내가 그래서 니네들도 얘기하잖아, 그치? 그리고 거기서 막 애가 탄 애들을 막 이렇게 막 보다, 선생님 갈게요. 그래. 내일 질문하자. 그래. 수고했어. 딱 가. 그래서 이제 로키에 딱 와. 오는데 애들이 눈이 풀려 있어. 그럼 내가 어때? 멱살 잡아야 되겠지? 야, 앞에 와서 앉으라고. 뒤에서 막 이러고 앉아있다. 그럼 내가 섭섭해, 안 섭섭해? 내 새끼들은 여기 있는데. 너미 새끼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앉아있고. 그래, 안 그래? 내 홈그라운드는 여기야. 뭐 좀 웃긴 얘기 좀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웃어주면 얼마나 예뻐. 웃긴 얘기인데 지금 쩝? 무슨 소리 낸 거야, 지금? 맹꽁이 소리 낸 거 같은데? 어떻게 한 거야, 그거? 어떻게 한 거야, 그거? 날 비아냥거리질 않나, 선생님을. 근데 홈그라운드에서 내가 비아냥거리거든. 자, 다시. 나던 틸 다시 시작할게요. 알겠죠? 자, 주어는 동사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그치? 나던 틸이 합성어가 돼서 하고 나서야 라는 의미를 한번 함축을 시켜봐.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고 나서야 주어가 동사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순차적인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거든? 정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는. 오케이? 그럼 돌아오고 나서 정규가 먹은 거지. 먼저 일어난 게 뭐야? 돌아오고 그 다음 정규가 먹은 거야. 그래서 돌아오다를 여기다 쓰는 거야. 먹다를 여기다 쓰는 거야. 먹지 못했다는데 낫이 여기로 빠졌으니까 먹다가 돼서 여기로 돌아오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야. 왜? 이 앞에 부정어 낫이 있기 때문에, 부정어 때문에 얘를 뭘로? 뒤에 있는 문장. 얘 도치시키면 안 돼. 의문문어순의 도치가 일어나야 돼. Are you, do you, can you, have you. 알겠어? 이거 명심해야 돼. 근데 지금 이 글은 어때? It was랑 that이 있지. 이걸 뭐라 그래? It was 나던 틸 구문이 있고 that 뒤에 문장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해? 강조 구문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에다가 it is 붙이고 이 두 번째 컴마 대절 앞에다, 컴마 앞 뒤에 있는 대절 앞에다 that을 붙이잖아? 그럼 강조 구문이 돼서 얘 도치 안 시켜. 이때는 도치가 아니야. 도치의 반대말이 병치거든. 병치. 발음 조심하세요. 병치. 뭐야? 그냥 일반적인 어순대로 쓴다. 알겠어? 그거야. 그렇게 써주면 돼. 그러면 it was he discovered some of particular principles of marketing. 마케팅의 원칙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는 뭘 발견한 거야? increased success. 증가된 성공을 발견해낸 거야. 됐어? 저기 it was랑 that이 빠져 있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Did he find라고 써야 돼. Did he find? 오케이? 의문문어순으로 써야 돼. that이 없으면. it was that이. 이거는 고2 때 내신 저기에서 모의고사에 이 구문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서술형. 무조건 서술형. 그래서 알아두라고. 헷갈리지 마시고. 왜 이렇게 목이 타니? 자, 이제 뭐 한 거야? 이걸 알고 나서 성공을 한 거야. 마케팅의 원칙을 알고 나서 성공한 거야. 그 예시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의 첫 번째 발명품들 중 하나가 뭐였냐면, 비록 많이 필요하진 않았지만 뭐였대? failure, 실패였대. 그래서 1869년, 더 구체죠. 에디슨은 만들고 특허까지 냈어. 뭐? 전자투표 기록기. 그지? 1800년대 전자투표 기록기. 그렇잖아. 투표는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하는 건데 이걸 기계로 쫙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토탈도 뭐 하는 거야? 통계를 내는 거야. 전체 집계를 하는 거야.
뭐를? 투표를. in 마사추세츠 주에서의 투표를 통계를 내는 거야. 마사추세츠 주의 어떤 레지스터. 이 레지슬레이터 하게 되면 이제 법률 관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빠르게. then 뭐보다? 챔버 안에서 오래된 손으로 직접 하는 체계보다 더 빠르게 하는 그 기록하는 기계를 발명한 거야. 에디슨이 놀랍게도 그건 실패했어. 졸라 지금 포부가 좋았는데, 그치? 실패했어. 왜? 에디슨이 had not taken into account. 이 단어는 아셔야 돼. take into account. 들어본 적 없어?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라는 뜻이야. considerate이야. 알겠어? 그래서 에디슨은 고려해 본 적이 없던 거야. 그 레지슬레이터의 습관을 고려해 본 적 없던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효율적이고 통계를 잘 낼 수 있는 기계를 딱 만들었는데 그걸 쓰는 법관들의 습관을 고려하지 못하고 해서 실패했다 얘기야. 그럼 실패한 이유가 뭐야? 필요한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에게 이 투표 일렉트로닉 보트 리코더를 만들어서 갖다 줬더니 필요 없대. 그 구체적인 얘기가 그들은 didn't like to vote quickly, efficiently. 그러니까 투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럼 뭘 고려하지 못한 거야?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러면 에디슨에게는 있는 말만 갖고 쓰자고. 에디슨은 깨달았어. 자기가 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빈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뭐부터 해야 돼? 소비자 습성 habit. 그치? 소비자의 습성을 먼저 알고 그의 생각을 그에 따라 뭐 하는 거야? 맞추는 거지. 그치?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소비자의 습성을 말하고 있는 단어를 찾아주셔라. 그게 이제 5번 문제의 정답이겠죠. 그렇죠? 1번 대량 생산 X. 틀린 건 틀린다고 해.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 대량 생산 적게 만들어서 뭐 혼났어? No. 단순화시켜야 된다. 디자인을, 그 발명품의 디자인이 안 좋았던 거야? 아니지. Work with other inventors regularly. 다른 발명가들과 정기적으로 함께 일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4번 지식이 있어야 돼. 법에 대한 지식이 미리 있어야 돼. in advance. 미리란 뜻이야. 법도 아니죠. 그렇죠? 법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5번 뭐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put the customers의 needs를 first로 먼저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지? 소비자들의 needs가 뭐야? 욕구야. 욕구. 오케이? 그 욕구를 먼저 잡아놔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 실패 원인을 찾는 문제가 5번이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5번이 정답. (6번도) 갈까요? 6번도 한번 가볼게요. 6번 이것도 오답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오늘 빈칸 밑에 부분만 많이 틀리셨네. 앞에 뭔가 예시가 있었나 봐. 그치? 앞서 말한 그 예시 속에서 주어가 동사입니다. 1, 2, 3, 4, 5번 다 뭐 나왔습니까? 문장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예시 속에서 주어가 동사입니다. 만들면서 뭘 만들어? 부정적 전반적 태도를 울브스에 대한 늑대들에 향한 부정적 전반적인 태도를 만들면서 producing 만들면서 주어가 동사했대. 앞에 예시 나 화가 단단히 났어. 다음부터 앞에 앉아. 미안. 앞에 예시를 보니까 늑대들을 향한 전반적인 부정적 태도를 만들면서 주어가 동사했대. 그러면 이게 and 다음에 저 주어가 만들었다 늑대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이거잖아. 이 분사구문이라는 게 원래 잘 봐. 원래 분사구문의 생김새라는 게 뒤에 있는 접속사 뒤에 있는 절이 똑같다 보니까 얘가 똑같다 보니까 얘를 생략해서 컴마로 만들고 그치? 주어 같으니까 뒤에 있는 주어를 생략하고 시제가 같으니까 producing이 된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럼 얘 주체자는 누구란 얘기야? 얘 주어가 누구야? 얘잖아. 주어가 동사 있습니다. 주어가 만들면서. 그러면 뭐가 늑대에 대한 전반적 부정적 태도를 만들었냐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이 문장 구조로도 내가 프로듀싱의 행위자를 충분히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 그 사실을 알고 위로 올라가시는 거야. 뭐가 늑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만들었느냐 하고 딱 봤는데 엄마 첫 단어가 뭐야? 태도가 이렇게 시작하네. 그지? 태도는요 has been conceptualized. 태도는 개념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비웃는 이유가 이거야. 봐봐. Into four main components. 네 가지의 주요 항목들 속에서 개념화가 되어질 수 있대. 말 참 지랄같이 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태도는 네 가지의 메인 속성으로 만들어진다. 형성된다는 거라고. 오케이? 그걸 뭐라고 쓴 거야? 개념화되어진대. 개념화되는 건 뭐니? 그냥 알게 되는 거잖아. 그치? 틀을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태도의 틀을 알게 되는 거야. 뭐를 통해서? 네 개의 요소를 통해서. 그렇게 가면 돼. 컨셉츄얼라이즈드에 너무 힘줘서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볼게. 첫 번째, 그게 뭐야? 애정, affective. affective라는 단어 모를까봐 가로 열고 닫고 써놨어. 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감정. 바로 호불호지. 그지? 호불호라는 게 있고, 두 번째, cognitive가 있어. 그게 뭔데? 신념이나 평가야. Those beliefs, 그 믿음들에 대한 신념이나 평가 같은 것들이 cognitive야. 인지. 세 번째가 뭐야? 행동적 의도. 상태야.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지, 그 특정 상황에서 행동하는지에 대한 행동적 의도. 네 번째, 그리고 행동. 이게 네 개야. 그지? 그러니까 이 네 개만 있으면 뭐 된다고? 행동이 형성된다고. 좀 오바 싸볼게. 첫 번째, 일반화니 구체화니?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 태도는 이 네 가지로 만들어진대. 1번, 2번, 3번, 4번이래. 맞아? 이거 뭐야? 일반화지. 그지? 우리가 마지막 빈칸 문장 읽었던 거 기억나니? 다시 한번 볼래? 앞에 예시 속에서, 그러니까 위에는 예시, 구체화였나 봐. 그치? 그 구체화를 읽어보니 그 구체화 속에서 주어가 동사하더라고. 늑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만든다. 그러니까 구체화에 대한 결과야, 결과. 그마저도 뭐야? 일반화지, 일반화. 됐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일반화라고. 무슨 구조?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으니까 염소-괄식 구조, 양-괄식 구조? 무슨 구조? 염소야, 양이야? 양-괄식 구조. 아, 미안해. 내가 너무 고차원적으로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미안해.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오늘 내가 저기 윈터스쿨의 어법 시간에 애들이 형용사를 대답을 진짜 안 하는 거야. 형용사를. 애들이 9시 수업이니까 다 애들이 졸려. 학교인 줄 아나 봐. 졸려해. 그래서 야, 여기 뭐지 정답? 여기 뭐 들어가야지?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그럼 애들이 형용사 이러면 돼. 대답을 더럽게 안 해.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이거 말 안 할래. 그냥 빨리 말해봐. 뭐야? 빨리 대답해. 뭐야? 형용사야, 동생용사야. 내가 그랬다고. 분위기가 쌓여졌어. 분위기가 쌓여져가지고 더 악화됐어. 분위기가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나 니네들이랑 수업 안 해! 내가 그랬지. 아침은 똑같이 힘들어하더라고. 자, 어쨌든 태도는 뭐라고? 네 개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늑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응? 아까 만들어졌잖아. 응? 응? 그럼 늑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1번, 2번, 3번, 4번 안에서 만들어지겠지. 애정, 인지, 행동, 의도, 행동. 이 네 개 안에서 만들어진다. 이해돼? 방금 빈칸 문장에 주어가 동사입니다. 늑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만들면서. 그럼 태도, 첫 문장 딱 읽었는데 태도는 만들어집니다. 1, 2, 3, 4번 안에서. 이 네 가지 속에서 개념화가 된다잖아. 그치? 그걸 잡아주면 돼. 구체화 읽어야 되겠죠. 이건 선생님이 그냥 글의 흐름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니까 니네들은 다 읽고 그렇게 생겼는지를 확인해 봐.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방금. 그러니까 대중적 태도는 어디? 야생식물 종이나 그 종의 관리 속에서 쪽으로의 어떤 대중적 태도. 그러니까 태도는 만들어진다고요. 또 얘기하네. 뭘 기반으로 해서? Interaction of those components. 답이 나왔잖아, 지금. those components 뭔데? 네 가지 주요 요인, 메인 컴포넌트잖아. 그치? 그 메인 컴포넌트의 뭐 안에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태도가. 그걸 또 구체화시킨다? 또. 태도를 만들 때 아주 징그러워, 이제. generate 썼지, conceptualized 썼지, form 썼지, 밑에 produce 썼지. 이 네 개가 다 무슨 단어야? 동의어잖아. 만들다. 형성하다. 그치? 개념화되다. 생산하다. 그치? 이거 다 똑같은 단어라고. 또. 우리의 태도를 형성할 때 어디 쪽으로? 늑대 쪽으로. 아, 여기서부터 늑대를 이제 진짜 구체화하려나 보다. 늑대 쪽으로의 태도를 우리가 형성할 때 사람들은 strive, 노력하다.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their affective components of attitude consistent with their cognitive component. 그들의 애정적 측면, 요소들이 태도의 애정적 측면들을 일관성 있게 계속 뭐와? 그들의 인지적 항목과 일관성 있게 유지시키려고 노력한다고. 내 애정 호불호를 내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일치시키려고 한다고. 뭔 말인지 알아? 예를 들어 나는 싫어, 늑대가. 난 믿거든. 늑대들이 사람들을 죽여왔다고. 그게 커그너티브 빌리프래. 니네 이해 못했을까 봐 가로 열고 그다음에 친절하게 써준 거야. 이건 뭐야? 싫어. 이건 뭐야? 싫을 수 있어. 뭐? 애정. 그치? 사람들은 이 애정과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커그너티브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 이게 뭐야? 위에서 얘기했던 상호작용. 그치? 상호작용. 그러니까 내가 늑대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난 늑대 싫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늑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은 뭐야? 나빠. 이게 결국 뭐야? 평가죠. 그래서 뭐해? 그 행동의 의도는 뭐 할 수 있어? 아, 여기 있네. 울프 컨트롤 2 프로그램 같은 데 참석하는 거야. 늑대를 통제하자. 야, 쟤네 사람 죽이니까 쟤네 죽이자. 쟤네 안 죽이면 우리가 죽는다. 이거잖아, 결국.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행동으로 보여. 그 행동이 뭐야? 그 행동이 maybe, 그 행동은 maybe history of shooting wolves. 쏘는 거야. 늑대들을. 됐어? 그럼 이게 내가 늑대에게 가지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부정적 태도가 되는 거지. 지금 늑대의 태도, 부정적 태도는 뭐로 만들어졌니? 4개의 주요 요인들로 만들어졌지. 맞아? 정답 그래서 뭐니? 그럼 정답만 체크할게요. 몇 번? 태도가 몰아간다. 다양한 형태의 신념을. 아니, 이런 얘기 아니라. 태도의 모든 측면들, 이게 뭐니? 이거죠? 태도의 모든 측면이자 4가지가 are consistent with each other. 서로 간에. 누구? 얘네들 간에. 1, 2, 3, 4 간에 consistent. 일치한다. 오케이? 정답 그래서 2번입니다. 됐어요? 그런 거 있잖아. 니네도 어떤 선생님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확실한 건 그냥 싫어하지 마. 알겠지? 내가 진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래서 날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그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군대였었거든? 키 크다고 맞았어요. 그냥 내가 싫었겠지. 이등병이 들어왔어. 등치 커, 이만해. 각 잡고 이러겠어. 툭 치면 이제 관등성명을 대야 돼. 툭 치면 이병, 강, 정, 규 이래야 돼. 이병, 강, 정, 규 이러면 안 돼. 한자 한자가 텀이 있어야 돼.
그게 짬이 안 됐을 때. 일병 정도 돼야 일병 강정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상병부터 이제 상병 강정규 이렇게. 병장은 어때? 병장은 강도 잘 안 들릴 거야. 그런 식으로 나와. 근데 내가 2등병 때 자대 배치를 받고 딱 들어갔는데 마침 또 이렇게 근무자 신고라고 해서 밤에 근무 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설명 듣는 거야. 그거 하려면 이제 또 막 착용해야 돼. 수통이나 이런 것도 착용. 갑자기 내가 이렇게 2등병이라고 가만히 각 잡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야 이병 가정규 이랬지. 그랬더니 너 일어나봐 임마. 그래서 내가 그러고 했더니 야 알겠습니다. 딱 일어났지. 여기 침상에 앉아 있다. 쓱 일어났는데 여기 있던 고참이 갑자기 잉 여기 한 거야. 요만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이렇게 내려다봤지. 고참을 이렇게 내려다봤지. 내려다보는 거야.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 짝다리 짚고 딱 나를 이렇게 보네. 너 지금 나 깔아봤냐? 딱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내가 이제 2등병은 전방 15도, 항상. 전방 15도 보고 있어야 되는. 이렇게 짧게 깔아본 거야, 내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더니, 김범석 병장이야. 그 사람 아직도. 김범석 상병이었을 때다. 그 사람이 이제 병장 이름 딱 대더니, 누구 병장이에요? 이 새끼 완전 빠졌지 말입니다. 딱 이러는 거야. 막 등에서 땀이 남아. 나 큰일 났다. 나 진짜 큰일 났다. 막 하면서 막. 와. 아, 그래? 야, 신병이잖아. 봐줘. 병장이 또 이렇게. 병장 말투 있잖아. 봐줘. 그러고. 미쳤네. 이거 어떡하지? 막 하면서 또 막 겁을 주는 거야, 나한테. 죄송합니다. 뭐 그러지. 죄송합니다. 계속 앞에만 보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수통을 여기 뒤에서 딱 꺼내더니 야, 너 키가 어떻게 되냐? 192cm입니다. 와, 졸라 크네. 막 하면서 막 욕을 막 내뱉기 시작해. 그러더니 야, 관등성은 똑바로 대라. 근데 수통으로 턱을 빡 치는 거야. 그걸 탁 맞으면 이병 강정규 이게 2등병 생활이었어. 탁 쳐. 이 새끼야, 넌 지금 커서 맞는 거야, 이 새끼야. 그래서 고참을 깔아봤잖아. 이렇게 했어. 내가 그게 아직도 서울어 죽여서 열심히 커서 크고 싶어서 큰 거야. 그게 군대야. 왜 그래? 아, 군대 갈 거야? 키 커? 키 어떻게, 꽤 커 보이는데? 앉은 키가? 키 한 160 후반? 중반? 170? 1? 2? 괜찮아. 남자들은 선생님 키 부럽겠지만 선생님도 큰 키가 여기 일이 써져 있네. 진짜 멋있는 키는 이 키 아니야? 남자 키? 187? 그지? 아, 미안해. 근데 나 또 키 크다고 막 내가 지금 갑질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고개 들어. 왜 고개 돌려? 야, 너 왜? 내 키 얘기하니까 왜 이러고 있어? 아이씨. 아니, 그 키가 이 정도는 돼야 멋있지. 그지? 이게 멋있는 키야, 사실. 쌤 키 뭔 줄 알아? 쌤 키가 193이야. 193. 내가 192.4인 줄 알았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신체 검사였거든. 근데 메가스터디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저기를 해줘. 건강검진을 해줘. 쌤 메가 있을 때 건강검진을 딱 받으러 갔는데 양의학에서 한 번 재고 한의학에서 한 번 딱 이렇게 쟀어. 두 번 재거든? 193.6이 나오고 193.8이 나온 거야. 192인 줄 알았는데. 더 큰 거야. 욕하지 마. 갑질하는 거 아니야. 이 키는 보통 이제 대학생들 가면 이제 선배가 되면 후배들이 막 와가지고 막 선배 키 어떻게 되세요? 와, 키 크다.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막 나 187. 오, 멋있어. 약간 요런 리액션이야, 요거. 그지? 근데 이건 어떤 줄 알아?
내가 192였을 때였어. 21살 강정규. 21살 강정규가 선배잖아. 후배들 막 와. 선배 크다. 선배 키 어떻게 되세요? 완전 커. 완전 커. 난 또 찌질하게 또 192.4였거든. 짜치게 또 0.4까지 얘기했어. 나 192.4. 나 이렇게 했더니 막 이러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리액션이 완전 달라, 이게. 이게 몇 센치 차이? 6cm, 2cm, 5, 6cm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안 그래? 그래서 내 키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키는 아니야. 커서 좋긴 좋아. 근데 만족스럽지 못해. 선생님 여동생이 있어. 여동생이 있는데 걔 키가 176이거든? 193 오빠에 176 여동생이야. 난 걔 말이 아직도 기억나. 내가 대학생 때였는데 집에 왔을 때였어. 집에 와서 내 방에 있는데 갑자기 내 여동생이 학교 끝나고 툴툴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야. 교복 입고. 6살 차이야. 나 20살 때 걔 중1. 내가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야. 중1, 중2 때쯤이었는데 걔가 중1 때 키가 170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중1이 지금 우리 아들이 167인가 그러거든. 근데 우리 딸이래. 내 여동생이 171이었어. 중1 때. 그러니까 더 큰 거지. 근데 걔가 막 쿵쿵쿵 하고 이게 171이 막 발을 이렇게 등치도 좀 있으니까 막 하니까 막 집이 울리지 마. 이렇게 막. 뭐가 왔나 하고 문을 열어봤는데 들어오자마자 지 어머니한테 한다는 얘기가 뭐야? 엄마! 왜 그래요?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크게 난 거야? 하고 막 승질을 부리는 거야. 돌 플러스 아이 같은 지배가. 내가 그걸 보고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 보고 지를 왜 크게 났냐고 지랄을 하는 거지. 아니, 화를 내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걸 보고 또 왜 저리야 또 그러는 거야. 중2병 걸린 애였어. 왜 저리야 그랬더니 야 너 인마 엄니한테 그게 뭔 말이야. 내가 20살 때 강정규가 또 14살짜리 여동생한테 막 뭐라고 지랄을 했지 또. 근데 며칠 뒤인가 걔 친구랑 돌아다니는 걸 내가 봤어. 밖에 나가서 우연히 동생이 지 친구들하고 4명인가 해서 총 5명이 이렇게 우르르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뒤에서 봤거든? 교복 입은 애 5명이 이렇게 쭉 앞에서 걸어가는데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린이들 데리고 손 붙잡고 가는 그 느낌이었어,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요만한데 내 여동생만 이만한,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이상한데? 근데 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여동생만 돌에 막 이러는 거야, 혼자 이런 키야, 진짜. 그러니까 와, 크긴 크네. 그러니까 지 친구들은 막 150, 140대 막 이렇게 쪼만한 친구들인데 지 혼자 막 171 이러고 다니니까 이게 그 사춘기 여학생 입장으로서 그게 되게 힘들었던 거죠. 아니 근데 뭐 보기 딱 좋은데 뭐 이젠 여자들도 커야 돼. 그렇지? 내 이런 말은 또 망언이. 선생님 193이잖아. 선생님 와이프 키 몇 센치인 줄 알아? 157이에요. 157. 몇 센치 차이니? 36cm 차이. 157이에요. 얼마 전에는 쟀는데 156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기 결혼했나? 근데 키는 중요하지 않아. 키 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키 큰 이성이 다 데려가.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괜찮아. 170. 내 여동생이 176이거든? 176인가 그럴, 5인가 6인가 그럴 거야. 근데 제부, 내 여동생의 남편 키는 180이 안 돼요. 내가 알기로. 근데 여동생보다 조금 큰 걸로 알고 있어. 고만난 친구들이 많이 결혼 쪽에 하더라. 뭐하다 여기까지 왔니? 아무튼 키 괜찮아. 또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치? 괜찮아. 키 큰 거 좀 부담, 스스로가 이렇게 내 여동생처럼 키 큰 게 좀 싫다. 그럼 지금 앉아 있기 딱 좋으니까 이따 집에 갈 때는 이러고 이러고 가면 되겠지 이제. 그래? 딱 좋아. 괜찮아. 더 큰 남자가 데려갈 거야. 알겠어? 자, 아니면
데려간다는 표현도 이거 너무 가부장적 얘기다. 데려간다는 얘기 안 할래. 네가 픽업해. 알았어? 너 좀 괜찮아 보인다? 픽업해. 아니 뭐 그런 세상이 당연히 있는 거죠. 자, 1800년대 후반 프린팅에 대한 이야기였어. 빨리 갈게. 프린팅이 값싸고 빨라졌어. 머리 끌면서 폭발을 일으키면서 수에 대한 폭발이야. 뭐의 수? 신문 잡지의 폭발. 그리고 증가된 이미지의 사용. 이런 출판업에서의 이미지 사용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박스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프린팅이 싸지면서 신문 잡지 많이 쓰고 이미지도 많이 삽화됐다. 이 얘기야. 그치? 근데 A번에 디스 옐로우 저널리즘. 그러니까 디스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죠. 그죠? 근데 디스 옐로우 저널리즘. 그러니까 앞에서 옐로우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A번은 X. 이 옐로우 저널리즘이 뭐의 형태를 취했대? take form. 형태를 취했대. 가십의 형태. 가십이 뭐야? 뒷담화. 그치? 뒷담화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대. 부족하다. B번. photographs 뭐뿐만 아니라 woodcuts and engravings of them. engravings가 판화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진들도 얘가 주어져. 사진들이 등장했어. 어디에? 뉴스페이퍼 매거진에. 야, 어디 있어? 이미지. 이미지의 사용. 포토그래프. 어디 안에서? 뉴스페이퍼 매거진에서. 그대로 받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B번의 가능성이 어땠어? 첫째, 높았어. 보류. C번. 지금 프린팅이 싸지고 빨라지면서 뭐 됐다? 사용이 늘었다. 수가 폭발했다. 지금 그 얘기를 이었다가 가십은 물론 nothing new,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럼 프린팅에 대한 얘기와는 소재 자체가 동떨어져 있죠. 가십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C번은 X야. 그러니까 B번까지 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7번 문제는. 그치? 근데 7번의 마지막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삽화됐고 그 증가된 수가 뉴스페이퍼와 매거진의 수가 뭘 만든 거야? 커다란 경쟁을 만들었어. 어떻게? 즉 다시 말해 일부 신문들이 몰아가게 만들었지. print more salacious articles to attract reader. 리더들을 매료시키기 위해서 기사들을 무슨 외설스러운 기사. 외설스럽다가 뭐야? 외설스러운 게 뭐야? 약간 좀 야시려우면서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치? 약간 좀 사람들을 끌게 만들 수 있어요. 그치? 일본은 아직도 그 주간지가, 우리나라도 주간지 되게 저기 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일본도 그렇긴 한데, 일본은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문 잡지에 그 겉표지에 유명한 A 연예인과 B 연예인의 데이트 현장 목격해서 파파라치 컷 막 써져 있고 막 속보 이런 거 써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력 끌기 외설스러운 기사들을 좀 더 프린트한 거야. 그러니까 A 잡지, B 잡지, C 잡지, 잡지가 비슷한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내 거 보세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그로를 끌어야 되겠지. 그치? 그 어그로 끄겠다는 게 이제 B의 마지막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가십 얘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치? 가십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가십은 새로운 게 아니다? 말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단어가 첫째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이 전반적인 내용이 뭘 지칭하는 것이다? 옐로우 저널리즘을 지칭하는 것이고 외설스럽다라는 기사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시작된 게 뭐였다? A번의 첫 문장 가십이었다. 그치? 그 가십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가십은 새로운 게 아니었고 널리 퍼진 뉴스페이퍼와 잡지에서 널리 퍼진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정답 B, A, C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키 얘기하다가 너무 멀리 왔네. 11번은 The Other Way 네모칸. 이것만 설명하고 할게요. 11번에 그 The Other Way to 역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차를 내가 탔는데 반대편 기차. 니네들은 지하철 잘 안 타나? 지하철 4호선 타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 열차가 이렇게 같이 마주치게 있을 옆에 각자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겹쳐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딱 타면 난 1, 2가 반대편 기차는 절리 가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열차 가나 보다 하고 생각해서 딱 봤는데 아니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가고 있던 거였어. 그래서 제가 가는 느낌 때문에 제가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 때문에 내가 왼쪽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어떤 아, 나 여기서 병맛 같은 짓만 하고 가냐? 뭔지 알겠지? 근데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제가 가는 거였어. 근데 2번 다음 내용은 뭐야? 제가 가네? 아니야. 내가 가고 있다고 했어. 그게 2번 앞뒤 내용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네? 아니다. 제가 가는구나. 제가 가네? 아니구나. 내가 가는구나. 그 교두부가 2번이었어. 그래서 the other way가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반대 상황도 역시 똑같습니다를 말해줄 때 쓰는 장치가 그 장치였다까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좀만 아이고 쌤이 오버를 해버렸네. 바로 화장실 물만 해결하시고 테스트 준비하도록 합시다. 다음 어디 이동하니? 아니지, 여기서 하는 거지?